99살 할머니가 70대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인생은 길어질수록 조용해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거야. 하지만 조용해질수록 마음속 후회나 아쉬움이 더 선명하게 떠오른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지. 99살이 된 내가 70대인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지금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1. 몸을 움직이는 걸 최우선으로 해. 70대 당신은 아직 두 발로 튼튼하게 걸을 수 있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발이 땅을 딛는 느낌, 힘들이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근력, 계단을 오르내리는 움직임. 젊었을 땐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99세인 지금의 나에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나는 지팡이 없이는 외출도 힘들고 옷 갈아입는 것도 오래 걸리죠. 가까운 슈퍼마켓도 20분 이상 걸리고 가는 길마다 발밑만 보며 조심조심 걸어요. 넘어질까 봐 늘 불안한 마음으로 걷다 보면 벤치에 앉아 쉬면서 그때 좀 더 몸을 움직였더라면 하고 후회하곤 해요. 내가 처음 이걸 실감한 건 73살 봄이었어요. 역 계단을 오르려다 살짝 발을 헛디뎠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공포를 느꼈죠. 노화가 온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아직 괜찮아. 다음 주부터 하면 되지. 하고 계속 자신에게 변명했어요.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로 운동 습관을 계속 미뤘던 거예요. 내가 정말 후회하는 건 운동 자체가 아니라 그걸 생활의 일부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던 점이에요. 걸을 수 없게 된다는 건 단순히 불편해지는 것 이상이에요. 행동 반경이 줄어들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게 되죠. 결국 만나고 싶은 사람조차 만나러 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외출 횟수가 줄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줄어들고 누군가와 수다를 떨 기회도 점점 사라져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 내 발걸음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말을 걸 상대가 없고 무엇을 하든 이제 됐어 하고 포기하게 되는 날들이 이어졌죠. 남편과 함께 걸었던 산책길을 보는 것도 힘들어서 피하게 되었어요.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어딘가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죠. 운동은 근육이나 관절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고 하늘의 색깔이나 바람의 냄새를 느끼는 것. 그런 사소한 자극들이 얼마나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지 나는 뼈저리게 알게 됐어요.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으면 내 존재조차 희미해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운동은 마음의 지지대인 거예요. 부디 발걸음이 건강한 지금의 당신은 그걸 잊지 마세요. 미래의 나처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고 방에 틀어박히는 날이 오지 않도록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인생은 아직 자유로워요. 자유가 있을 때 당신의 세상을 넓혀가세요. 돈은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당신은 매달 나오는 연금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노후 불안에 대비해서 되도록 쓰지 않고 모으고 있나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자신을 억누르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도쿄의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기 때문에 연금도 퇴직금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을 안고 있었죠. 의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재해나 사고로 집을 수리해야 하면? 그런 만약들이 항상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막연한 불안이 나의 행동을 제약하기 시작했죠. 지금은 아직 쓰지 말자. 여행은 내년에 가자. 그렇게 자신을 납득시키고 지갑을 닫아갔어요. 하지만 99살이 된 나는 분명히 알아요. 그때 품고 있던 막연한 불안은 실체가 없는 환상과도 같았다는 걸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좌우되어 버린 것이 무엇보다 후회돼요. 나는 조금씩 지갑을 닫아갔어요. 매일 먹는 음식은 최대한 싸고 영양가 있는 것으로 취미에 쓰는 돈은 미뤘죠. 외식은 사치라고 단정짓고 친구의 제안도 이번 달은 좀 힘들어서 하고 거짓말을 하며 거절했어요. 가장 후회되는 건 남편과의 유럽 여행이에요. 40년도 넘게 둘이서 가고 싶어 했던 여행이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돈이 좀 더 모이면 갈게 하고 미뤘어요. 그 조금만 더가 영원히 오지 않았죠. 남편이 79살에 쓰러진 후 그때 여행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작게 아쉬워하는 그의 눈빛 속 쓸쓸함을 나는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재단 앞에서 미안해 하고 수없이 되뇌었어요. 그때 왜 지금 가자고 말해주지 못했을까?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어요. 시간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순간. 그것을 쓰지 않았던 나 자신에게 나는 지금도 용서받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있어요. 노후에 필요한 것은 저축이나 보험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마음 깊이 마주하는 것이죠. 맛있는 것을 먹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것. 그런 작은 소비들이 인생의 충만함으로 이어져요. 나는 9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걸 깨달았어요. 70대의 당신에게는 아직 선택할 힘이 있어요. 누군가와 함께 나갈 기력도, 좋아하는 것을 맛볼 여유도, 만날 사람도, 마음도 있어요. 돈은 미래의 불안만을 위해 저축해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는 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를 위해서 의미를 부여하며 써야 해요. 부디 오늘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 자신을 위해 망설이지 말고 돈을 사용하길 바라요. 그것이 99살인 나로부터의 진심 어린 바람이에요. 3. 인간관계를 다시 생각해봐. 지금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나요? 노인클럽, 노래방 모임, 친구들과 보내는 날들. 여기저기 얼굴을 내밀며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도 그랬죠. 한 달에 한 번은 노래방 모임에 모였지만 점차 노래 순서나 분위기를 읽는 것이 귀찮아졌어요. 정신 차려보면 나는 항상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나 자신만을 연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눈치를 보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에 마음속 깊이 지쳐가고 있었죠. 그래도 나는 외로워져서는 안 된다고 믿었어요. 인간관계를 줄이면 늙어버릴 것 같았죠.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참여하고 무리해서라도 웃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나 자신에게 물었죠. 나는 대체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 걸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생각한 순간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마침내 알게 됐어요. 외로움이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속이면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로운 것이라는 걸요. 마음으로부터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죠. 학생 시절 절친, 젊은 시절부터 신세를 졌던 사진가게 주인 아저씨, 그리고 친척 동생. 나는 이 세 명과만 더 깊고 더 진솔하게 마주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관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던 시절에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설령 수는 적더라도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는 사람, 침묵조차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 그런 관계야말로 노후의 마음의 지지대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얼굴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예요. 70대 시절의 나는 연결의 수가 많을수록 안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일정을 빽빽하게 채움으로써 나는 아직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정한 안심은 수로는 얻을 수 없어요. 무리해서 마음이 맞지 않는 상대에게 맞출 필요는 정말 없었어요. 그것은 오히려 마음을 갉아먹는 원인이 돼요. 나는 지금 거의 외출 모임에는 나가지 않아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절친에게서 오는 전화, 사진, 가게에서의 몇 분간의 잡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도착하는 한 장의 편지. 그 작은 연결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당신도 부디 인간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넓고 얕게보다는 좁고 깊게. 그것이 편안한 후반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조언이에요. 4. 실패를 웃음으로 바꿔. 지금 당신은 자신의 사소한 실수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는 것, 밥솥 스위치를 켜놓은 걸 잊는 것. 70대가 되면 그런 실수가 큰 것처럼 느껴져서 자신을 탓하거나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하곤 하죠. 나도 그랬어요. 만약 당신이 지금 그런 실수에 작은 충격을 느낀다면 부디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웃어넘길 수 있는 힘을 조금씩 길러나가길 바라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테니까요. 내가 그 사실을 깨달은 건 94살의 어느 날이었어요. 슈퍼에서 장을 보고 계산하려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뒤에 줄 선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을 때 당황하면서도 문득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였죠. 아이고 죄송해요. 나이가 들면 지갑까지 멋대로 산책을 나가버려서요. 그 순간 뒤에 있던 손님 중 한 명이 킥킥 웃었고 나는 왠지 모르게 용서받을 수 있는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나는 나의 사소한 실수를 최대한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노력해요. 신문을 냉장고에 넣어버린 날도 있었고 슬리퍼를 좌우 반대로 신고 그대로 산책을 나간 날도 있었죠. 예전에 나라면 풀이 죽었을 일이었지만 지금은 오늘의 웃음거리가 생겼네 하고 마음속으로 킥킥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인생의 후반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만큼 웃음을 유지하는 힘이 더욱 중요해져요.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한 마음의 윤활유이기도 해요. 부디 70대의 당신도 자신의 실수나 덜렁거림을 탓하지 말고 유머로 바꿔 인생의 무기로 삼아가길 바라요. 5. 조용한 시간을 소중히 해. 지금 당신은 매일 얼마나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나요? TV를 켜놓고 일하는 것, 누군가를 만나는 약속에 쫓기는 달력. 그런 매일 속에서 그저 조용히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을 채워 넣었어요. 혼자 있으면 시간이 남는다는 핑계로 일정을 채우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유지하려고 했죠.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만나는 것보다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어요. 하루 중 10분이라도 조용히 의자에 앉아 TV도 음악도 끈 채로 그저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지금 자신의 기분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습관을 갖게 된 후 나는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사실은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괴로운 건 아닐까? 억지로 웃기만 해서 지친 건 아닐까? 그런 진심이 하나둘씩 얼굴을 내밀었죠. 동시에 나는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의 중요성도 깨달았어요. 80대 후반 스마트폰을 사고 컴퓨터를 도학으로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모르는 것을 알고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작은 기쁨이 매일의 활력이 되었어요. 70대의 당신은 아직 젊어요. 그래서 주변의 목소리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부디 한 번쯤은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진정으로 무엇에 불안을 느끼고 있을까?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당신 자신뿐이에요. 조용한 시간 속에서 진정한 감정에 눈뜨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작은 감동을 쌓아가는 것, 그 두 가지가 나의 노후를 상상 이상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죠. 바쁨에 가려진 나날의 저편에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부디 깨닫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99살인 내가 70대인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예요. 돌아보면 인생은 순식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도 작은 선택과 갈림길이 수없이 많았죠. 좀 더 일찍 운동을 시작했더라면, 좀 더 솔직하게 돈을 지금의 행복을 위해 썼더라면, 그런 후회가 마음속에 몇 가지 쌓여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해요. 만약 이 깨달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더 일찍 알았더라면, 만약 70대의 당신이 이 말을 받아들여 주었다면 분명 인생은 조금 더 가볍고 의미 있는 것이 되었을지도 몰라. 중요한 것은 완벽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자신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디 발걸음이 건강한 지금 움직여줘요. 언젠가를 위한 돈을 지금의 행복을 위해 써줘요. 무리한 인간관계는 놓아버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을 소중히 해줘요. 실수나 덜렁거림을 잊고 마음을 가볍게 해줘요.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 자신과 마주해줘요. 70대의 당신에게는 아직 그것이 가능해요. 지금이라면 괜찮아요. 그리고 바라건대 당신이 언젠가 99살을 맞이했을 때 해두길 잘했어, 좋은 인생이었어 라고 조용히 말할 수 있기를. 그것이야말로 내가 이 편지에 담은 마지막이자 가장 큰 바람이에요.